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21년 차를 맞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될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나름 알아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경력을 유지하고 싶었다 보니 결혼 후 첫째 태어났을 때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계속 출근을 했죠. 그런데 곧바로 둘째가 생기면서 하는 수 없이 예정일까지만 출근을 하다가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두 분께 아이 둘을 동시에 맡기자니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당시 저희 집이 친정이나 시댁에서도 거리가 꽤나 먼 편이었거든요.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가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요. 두 분이 대중교통 타고 저희 집까지 오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체력적으로 버거워하셨는데 애가 둘이 돼버렸으니 더 이상 부탁을 드리기 뭐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집중하기로 했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건 행복했지만 여지껏 쌓아놓은 경력을 포기한 건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다 아이들 둘 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애들 학원 다니고 그렇게 되니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저금도 많았던 데다가 남편 외벌이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정도였고 남편 또한 뭘 이제 와서 몸 힘들게 다시 취직이냐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 한참 먼 미래의 이야기 같긴 하지만 애들 둘 다 시집장가 보낼 때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보태주고 싶은 부모 마음도 한몫했고요. 새 직장을 구하면서 경력을 살리면 참 좋겠다 싶었지만 사실 경력 끊긴 지가 10년도 더 넘은 이야기인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강산이 변할 만큼의 세월인데 내가 사장이라도 나를 안 뽑겠구나 생각하니 그렇게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일단 집 근처에 있는 마트 시식 코너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저희 언니가 그런 저를 안쓰럽게 생각했나 봐요. 언니랑 형부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일손이 부족한 참이었다고 저보고 같이 일하지 않겠냐고 물어왔어요. 사실 언니네가 하는 사업이 일손이 많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원래도 언니랑 형부 둘이서 꾸려나가고 있기도 했고 말이죠. 저를 위해 억지로 자리를 마련해 준 거다 보니 없는 눈치가 다 보였어요. 그래도 마트에서 일하는 것보다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면 저한테 다른 기회가 오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염치불구하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없어도 되는 자리를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 그리고 언니네가 영세하는 작은 사업체다 보니 월급이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시도해 본 결과 제 밥값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큼 언니네 사업이 전보다 더 잘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오는데 몇 년이나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난데없이 남편이 저한테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겠냐고 물어왔어요. 그때까지는 남편이 왜 그런 말을 꺼냈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그냥 당신 나이 먹고 고생하는 것 같아 보여서 안쓰럽다는 대답을 했어요. 자기 친구들 마누라 보면 어디 놀러 다니기 바쁜데 자기 벌이가 친구들에 비해서 절대 모자라는 게 아닌데 괜히 마누라 고생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다나요. 솔직히 그 말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죠. 남편이 나를 이만큼이나 위해주고 걱정해주는데 기분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하지만 남편한테는 그 마음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운 경력 쌓으면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전업주부로 살 때보다 100배 1000배 더 즐겁고 언니네 사업도 내가 들어온 다음부터 훨씬 더 잘 되고 있다고 당분간은 이 마음이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저한테 직장을 그만두면 좋겠다고 한 게 저를 걱정해줘서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꺼내기 딱 2달 전에 저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들 입장에서 혼자 된 어머니가 엄청 걱정되었을 거라는 건 이해해요. 또 그때쯤 뉴스에서 고령화 사회 이야기하면서 노인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도 몇 번 나오기도 했고 남편이 그 방송을 보면서 더더욱 심란해하는 걸 직접 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한테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던 그 말이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걱정해서였다는 건 그로부터 또 1달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째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논산에 있는 훈련소까지 제가 바래다 주게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일정 조율이 힘들었지만 저는 언니랑 일하고 있었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로웠거든요.
아들 입대 전날 저희 가족들끼리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논산이면 근처에 대전이 있지 않냐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대전 유명한 빵집 들려서 빵 좀 사와봐라 그러더라고요. 딸아이도 요즘 거기 빵이 유행이라고 새벽부터 줄 서서 사는데 없어서 못 파는 빵도 있다더라 하면서 나도 먹어보고 싶으니까 꼭 좀 사가지고 와달라 관심을 보였죠. 아들은 당장 내일 입대하니까 조금 넋이나가 있었고요. 빵이니 뭐니 그게 다 무슨 소용 있냐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무튼 저도 딸아이가 먹어보고 싶어 하니까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들러서 이것저것 사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2시간 거리를 운전하고 간 게 그렇게 피곤하진 않았는데 아들이 훈련소 들어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막상 빵 같은 거 챙길 기분도 아니었고요. 딸아이한테 전화해서 빵은 안 사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농담으로 했던 말이라고 나중에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사 먹어도 되니 걱정 말고 빨리 오라 하대요. 빵 이야기는 딸아이보다 남편이 먼저 꺼낸 말이긴 했지만 남편이야 당연히 내 기분을 이해해주겠거니 생각해서 연락도 안 했어요. 그렇게 원래 예상한 것보다 집에 2시간 일찍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저보다 먼저 집에 와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 시간이 남편 퇴근 시간보다 4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지껏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정시 퇴근을 했던 적은 많았지만 단 한 번도 퇴근 시간보다 이르게 퇴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4시간이나 일찍 퇴근이라니 이상해도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도 저한테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묻더라고요. 대전까지 들리려면 적어도 4, 5시쯤은 돼야 집에 올 줄로만 알았다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기분이 울적해서 그냥 일찍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저한테 위로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남편은 잔뜩 당황하고 긴장해서는 저한테 괜찮냐고 묻는 게 아니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지 그랬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빵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사오기로 한 빵 하나 안 사왔다고 화까지 내나 싶어서 마음이 상했죠. 아무튼 남편한테 무슨 일로 일찍 왔느냐고 물었어요. 일이 일찍 끝나기라도 한 거냐고. 일찍 와도 되는 거였음 다른 날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군대 가는 날인데 시간 좀 비워보지 그랬느냐고 한마디 했죠. 남편은 여전히 잔뜩 당황해서는 그런 게 아직 선약이 있다. 집에는 잠깐 준비하려고 들른 거다. 허둥지둥 대답을 하고는 후다닥 현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때는 남편한테 아무런 의심도 없었기에 혹시나 선약이 수략 속이면 내가 태워다 줄 테니까 괜히 차 끌고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죠. 그렇게 도망치듯 나간 남편이 설마 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앞에 통보하듯 앞으로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실 거란 이야기를 하리라고는 말이에요. 시어머니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워낙에 어머님이 좋은 분이시기도 하고요. 원래 아이들이 친가보다 외가를 더 좋아한다고들 하는데 저희 애들은 친가 외가 가릴 거 없이 할머니라면 엄청 애틋해할 정도입니다. 군대 간 아들 녀석은 외할머니보다 친할머니를 더 좋아하고요. 저 또한 아이들 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 시작한 동안에도 어머님이 한동안 저희 집에 와주면서 저를 도와주시곤 했었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언젠가 저도 어렴풋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을 정도로 저 또한 어머님께 마음의 빚 같은 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온 것도 같이 사는 것도 다 좋은데 가족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모시고 왔다는 게 문제였지요. 심지어 전날에 아들 군대 간다고 모처럼 내 가족이 다 모여서 한참 대화도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에 관련된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살게 되었다고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르바이트 마치고 집에 와 있던 딸이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묻더라고요. 남편은 네 오빠 군대 가면서 집에 방이 하나 비게 되지 않았느냐고 할머니가 그 방 쓰시면서 당분간 한 집에 지내면 좋을 것 같아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때 어머님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나 봐요. 하기사 이미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해서 아들 손에 이끌려 따라왔는데 정작 다른 가족들의 반응을 보아하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있으니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눈치를 못 채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물으셨어요. 나 들어와서 산다고 직장 그만두기로 했다던데 그건 사실이느냐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대답도 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오만상을 쓰고는 선수를 치더군요. 말은 먼저 저에게 일을 그만두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을 그때와 같은 말이었지만 이런 상황에 들으니 그 뜻이 얼마나 다르던지 싶었습니다. 제가 걱정된다며 했던 거기 나가봐야 돈 얼마나 번다고 그러고 있느냐던 그 말은 사실 그냥 이참에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어머님이나 모시라는 소리였던 거예요. 친구 마누라들 놀러 다니는 이야기는 또 왜 꺼냈나 싶더라고요. 친구 마누라들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펑펑 놀러 나가고 있는 건지 다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제가 입을 열어야 할 일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번에 남편을 다그치셨거든요. 다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따라왔더니 이건 완전히 말이 다르지 않냐고요. 알고 보니 애초에 어머님도 저희랑 같이 살 생각이 크게 없으셨답니다. 며느리 수발받고 살 생각은 더더욱이요. 남편이 어머님께 전하길 큰애 군대 가 있는 동안 저도 그렇고 딸아이도 그렇고 저도 직장까지 그만둬가면서 어머님과 같이 지내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 그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살아달라고 애걸복걸해서 모셔온 거라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보니 저도 그렇고 딸아이도 그렇고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다 하는 반응을 보니 남편이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고 억지로 모셔왔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어머님이 딱 잘라 말했어요. 상황 보아하니 가족들끼리 사전에 합의된 것 같지가 않은데 당신 생각이 맞냐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자백을 하더라고요. 혼자 되신 어머니를 어떻게 가만 두고 보겠냐고요. 여전히 저희랑은 그 어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 지내보자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님이 싫다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무슨 낯짝으로 며느리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회사 그만두게 만들어서 수발을 받고 살겠냐고 하시더니 애초에 같이 살 생각일랑 없었으니 돌아가겠다고 다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셨어요. 상황이 참 웃기게 돌아가고 있었죠. 어머님도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없고 저희도 딱히 없는데 남편만 혼자 나서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그 와중에 남편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어머님께 그러더군요. 자기가 봐왔던 TV 프로에서 나온 노인 문제에 대해서 웃기 시작하더니 나중 가서는 고독사 이야기까지 꺼내더라고요. 여태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잘 키워주셨기에 그러는 건데 이번에 효도하면서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면서 오신 김에 그냥 같이 살자고 어머님께 애처럼 조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도 남편의 발언에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가 터져서는 한마디 하시더군요. 네 키워준 은혜를 왜 며느리한테 갚으라고 그러느냐고요. 내가 너를 키웠지 얘를 키웠냐고 한마디 하시니 남편이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한테 자신있게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겠냐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대번에 남편한테 아주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입만 살아서 부모한테 해야 할 효도 마누라한테 떠넘기지 말고 네가 직접 해보라고 했어요. 당장에 회사 그만두고 와서 내 먹을 밥이고 내가 지낼 방 청소고 내가 입고 쓴 옷까지며 이부자리 빨래까지 네가 다 하라고요. 키워준 은혜는 너만 받았는데 애꿎은 애 고생시키지 말고 말이 그렇게 쉬우면 네가 직접 하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대번에 자기는 집안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와야 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어머님이 한마디 해주셨지요. 네 아빠 죽으면서 남기고 간 돈도 꽤 되고 죽기 전에 모아놓은 것도 상당하다고요.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줄 테니 어디 한번 네가 모셔봐라 한마디 하시고는 저랑 딸아이한테도 다시 의견을 물어봐 주셨어요. 당신 수발 드는 걸 비롯해 어머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와서 하는 걸로 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니들도 불만 없지 않겠냐고 물으셨는데 저랑 딸아이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그러자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순식간에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머님이 순간 그걸 캐치해서는 왜 그러냐고 하기 싫으냐고 했더니 남편이 우물쭈물하면서 대답하길 내가 뭐 밥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내가 해야 하느냐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또 남편한테 한마디 해주셨어요.
니도 어려워서 못하는 걸 왜 남한테 시키느냐고요. 니가 진짜 이 애미가 걱정돼서 모시고 살고 싶걸랑 직접 모실 자신 있을 때 와서 같이 살자고 하라 하셨어요. 오늘은 이미 시간이 늦었으니 하루는 자고 가겠는데 내일 날 박는 대로 집에 돌아가겠다 하셨고요. 그날은 같이 외식을 했는데 남편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어머님 덕분에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아침 받자마자 어머님 댁까지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어차피 직장까지 방향이 비슷해서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대뜸 사과부터 하시더라고요.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켜서 미안하다고요. 어머님께 그게 무슨 사과까지 하실 일이라고 그러시냐고 손사래를 쳤지요. 오히려 제가 먼저 모시고 살자고 말을 꺼내지 못해서 죄송하다 했어요. 어머님은 같이 살면 불편해서 내가 4명에 못 산다고 천수 누리고 살고 싶으니 합가하자는 말 일랑 절대 꺼내지 말아달라고 또 한마디 하셨네요. 그리고 아무리 남편한테 그렇게 호되게 하시긴 했어도 아들 걱정이 되긴 하셨나 봐요. 저런 놈이라도 너무 미워하지 말고 밥도 잘 챙겨주고 하라고요. 그 나이에 이혼당하면 지만 손해인 걸 아직도 모르는지 싶다고. 그리고 이제야 남편 뒷바라지 해주는 거 끝이 났는데 아들 뒷바라지 해주면서 살고 싶은 생각일랑 전혀 없으니 혹시나 이걸 이유로 이혼해서 내 품에 아들 돌려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대요. 어머님 모셔다 드리러 가는 길에 둘이서 얼마나 깔깔거리며 웃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난데없이 팔자에도 없던 시집살이를 할 뻔했다가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되고야 말았네요. 남편도 그 후로는 어머님 모시고 살자는 이야기는 쏙 들어갔고요. 남편이 가족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그리고 저보고 회사 그만두고 어머님 모시라고 하는 게 반감이 생겼기에 그랬던 거지.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걱정되기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조금 가까이 사시면 훨씬 더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머님 모시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빈집들 보러 다니고 왔어요. 어머님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기엔 집이 쓸데없이 큰 것 같아 이사하고 싶으셨다며 참 좋아하셨지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만큼 집 한 돈 차액이 많이 생길 텐데 그 돈으로 며느리랑 맛있는 거나 사 먹으러 다녀야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말만으로도 감사하네요. 여기에 사연 보내시는 분들 중 합가하자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던데 저는 합가 생각 없는 시어머니 억지로 합가시키려던 남편 때문에 고생했던 게 돌이켜보니 재미있는 추억이라서 이렇게 사연 보내봤어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들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2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햇수로는 2년 차고 이제 1년 반 지나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작년에 시댁에서 김장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제 사연을 적어보내게 되었습니다. 10월에 날씨가 이렇게 따뜻했던 적이 있나 싶어요. 이래가지고 김장이나 할 수 있겠나 싶었죠. 저희 시댁 전통이 11월 오면 무조건 김장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날이 따뜻하면 김치가 빨리 익어서 맛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댁에 전화드렸어요. 날씨가 이래서 11월에 김장이나 하겠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김장 안 하기로 했다고요. 왜 갑자기 그러시냐 했더니 저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작년 일 기억 안 나냐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걸 사연으로 적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내보게 되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김치에 대해서만큼은 엄청 깐깐한 편이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어디 식당에만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김치맛부터 보는 거였습니다. 암만 인터넷에 맛집이라고 소문난 그런 곳을 가더라도 김치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식당은 2번 다시 가지 않을 만큼 김치에 까다로운 사람이었지요. 이따금씩 왜 저러나 싶을 만큼 김치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남편이었는데 그 이유를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시댁 김치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뭐 대장금도 아니고 미각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솔직히 저도 맛있는 김치, 맛없는 김치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만 제 입에는 김치 맛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시댁김치는 그냥 평범하게 맛있는 김장김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일전에는 남편이 시댁에서 인연 숙성시켰다는 묵은지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날 돼지갈비 사다가 찜해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기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 입맛이 무뎌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밖에서 파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뭐 밖에서 파는 게 조미료를 때려 넣어서 그랬다느니 그러면 할 말 없지만 묵은지라고 해서 엄청 고기 맛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국물이 더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김장김치에 자부심을 가지고 목을 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맙소사 알고 보니 시댁 김치가 고조할머니 때부터 대대손손 전해져 오는 120년 전통의 레시피가 있어서 그런답니다. 그 사실을 결혼하고 한참 지나고 김장철이 다 돼서야 알았어요. 전통 방식의 김장을 해야 한다며 저보고 회사에 3박 4일 휴가까지 내라길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남편한테 무슨 김장을 3박 4일 동안 하느냐고 그냥 우리는 김치 안 먹고 밖에서 사서 먹으면 안 되냐고 했는데 시댁에서는 김장이 엄청 큰 행사니까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3박 4일 김장하는 집이라고 결혼 전에 말을 했어도 그것 때문에 파혼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얼마나 힘들길래 그걸 결혼 전부터 숨겼고 왜 이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서야 말해주는지 싶었습니다. 김장하는데 대체 뭐 때문에 3박 4일을 하는가 싶었는데 배추 절이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당연히 편하게 절여져 있는 배추 사다가 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도 120년 전통의 비법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나눠 먹을 거라서 배추만 해도 400폭이나 되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김치 공장급 스케일에 넋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보자 하니까 아주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말고도 다른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시댁에 와 있거든요. 시고모님들은 출가 외인이라고 김장날 안 오는가 싶었고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전부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배추밭에서 배추랑 무 뽑아오는 건 다 같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배추 절일 때 보니까 그건 저를 포함해서 시어머니, 시숙모님들만 죽어라고 그 힘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숙님들 시아버지 또한 도와줄 생각일랑 안 하고 작년에 묻어놓은 김치 꺼내다가 한참 일하고 있는 저희들 옆에서 고기 구워 먹으며 술 먹고 노래하고 떠들고 아주 놀고 있더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상황인 거냐고 물어봤어요. 왜 힘쓰는 일을 하는데 남자들은 놀고 여자들만 일하고 있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말하기를 이게 집안 전통이랍니다. 이 집구석 김장 레시피는 대대로 며느리들이 물려받아 왔다고 다음에는 제가 물려받게 되는 거니 처음이라고 해서 대충 할 생각 말고 똑바로 보고 배우라 하시대요. 아니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레시피를 며느리들이 이어받는 거야 그렇다 쳐도 배추 절이는데 레시피가 뭐가 필요해요. 김치속이라면 또 모를까. 밑동 갈라놓은 배추에 소금 뿌려서 소금물에 담궈 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밑동 갈라놓는 게 정교한 칼질을 요구하는 작업도 아니고 배추 400폭이면 또 얼마나 무거운데 그것부터 집안 남자 식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배추 절이면서 가까이 있던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고조할머니가 좀 치사한 분이셨던 것 같다고요. 아들 자식들 김장날 고생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4대에 걸쳐 내려오게 만든 그 소중한 김장 비법을 며느리한테만 물려주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거 생각 잘못하신 거라고 사실 비법은 며느리가 아니라 자식들한테 물려주셨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길래 막말로 그렇지 않냐고. 시고모님들이야 출가 외인이니까 남 취급한다고 쳐도 며느리 또한 사실상 이혼하면 남이 되는 거 아니냐고. 당연히 비법은 아들한테 물려줬어야지. 왜 그걸 며느리한테 물려주기로 정한 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했습니다. 막말로 이 집안의 며느리는 저 하나밖에 없지 않냐고요. 말인즉슨 유일무이한 며느리인 제가 이 비법을 물려받는 건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 김장 비법을 물려받는다고 한들 그게 뭐 엄청난 벼슬인가 싶고 그리고 저 혼자서 400폭이 담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고요. 김장 비법만 전수받아서 이혼해버리면 120년 동안 내려온 전통의 비법이 유실되는 건 한순간이 아니겠냐고 했죠. 시어머니 앞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되바라진 모습 같긴 했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지 당장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으니 어머님도 딱히 뭐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숙모님들도 그렇구나 싶으셨나 보더라고요. 어머님 때야 이혼이 큰 흠이 되니까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꺼낸 말 중에 아들 자식 편하게 해주려고 며느리한테 비법을 물려준 거 아니냐는 말이 다들 와닿으셨나 봐요. 생각해보니 그렇다고. 당신들이야 그동안 또 당신들 윗세대 시어머니랑 시숙모들이 하는 거 봐왔고 여태 해왔다 보니 이게 당연한 거구나 싶으셨다고요. 그런데 막말로 따지고 보면 이 집 구석 김치를 하는 건데 정작 이 집 사람들은 김치에 밴댕이젓이 들어가는지 갈치젓이 들어가는지도 모르지 않냐고요. 그 말 듣고 제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100번 맞는 말이라고. 지금 당장 우리가 배추를 소금이 아니라 설탕에 절여도 우리가 맞다고 하면 비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할 수나 있겠냐고 한마디 했죠. 그때부터 다들 스물스물 내가 이걸 여태 왜 해왔지 하는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세를 몰아서 그 길로 제가 총대를 메고 김장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갑자기 일잘하던 사람들이 단체로 안 하겠다고 하니 남자들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필두로 나서서 배추 절이는데 비법이 뭐가 필요하냐고. 이 집 남자들 앞으로 김치 먹고 싶으면 김장을 도우라고 한마디 크게 외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배추 뽑아오는 거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거기다 대고 그건 우리도 똑같이 다 했다고 뽑아만 오면 다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고요.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뭘 잘못 먹었냐고 한마디 하시는데 어머님이 뭘 잘못 먹긴 잘못 먹냐고 여태 배추 절이느라 저녁도 똑바로 못 먹었는데 옆에서 작년김치 꺼내다가 고기 처먹은 게 누구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이 돼서 남자들은 초상집 분위기, 여자들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저희도 아버님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옆에서 묵은 김치 꺼내다가 고기 구워 먹고 저희들끼리도 한 잔씩 하고 왁자지껄 떠들고 놀기 시작했죠. 그래도 남편이라고 다들 걱정은 되었는지 잘하고 있는지 한 번씩 가서 봐주고 도와주고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엔 답답했는지 어느샌가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아예 업무 분담을 해서 속전속결로 끝내기로 했어요. 한 팀은 김치 육수 내고 한 팀은 양념 재료 준비하고 남자들은 절여놓은 배추를 말리고 다 같이 하니까 금방 끝난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날이 돼서는 김치속 만들어서 버무리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 또한 이내전술로 달라붙으면 금방 끝날 일인 게 눈에 보였지만 이번엔 어머님, 시숙모님들한테 도와주지 말고 남자들만 한번 해보게 하자고 했어요.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인지 알아야겠냐고요. 남자들은 그런 게 어딨냐며 볼멘소리를 했지만 120년 전통의 비법을 지키고 싶으면 니들부터 배우라는 소리에 꼼짝도 못하고 김치속을 버무리기 시작했죠. 그동안 저는 어머님하고 시숙모님 모시고 읍내에 있는 농협에 가서 돼지고기를 잔뜩 사가지고 왔습니다. 김장 당일날에 또 갓 삶은 수육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일단 평소에 아버님들이 하던 대로 김장하는 거 안 도와주고 옆에서 고기를 삶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다 삶아지고 나서 준비해온 막걸리랑 이것저것 해서 새참을 준비해줬죠. 일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다며 분위기도 참 좋았어요. 새참 끝나고 나서는 저희도 발벗고 나서서 김치속 버무리는 걸 도왔습니다. 이내전술로 다 같이 달라붙으니 예상한 대로 400포기도 금방이더라고요. 분위기도 전에 없이 좋았는데 저녁이 되니까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시고모님들이 하나둘씩 와서 김장김치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기야 400포기라니 많아도 너무 많다 싶었습니다. 고조할머니가 알고 보니 아들 사랑이 대단한 게 아니고 자식 사랑이 대단하신 분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매해 며느리들 부려먹어서 김장시키고 힘들게 담근 김치를 자기 딸들한테 나눠주는 시스템까지 만드셨더라고요. 매해 공짜로 가져가셨지만 올해부터는 안 된다고 김치가 드시고 싶으면 직접 와서 김장을 도우시던지 아니면 김치 10kg에 10만원씩 내고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대번에 10kg에 10만원씩 하는 김치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럼 사드시면 되겠네요 하고 올해부터 김장김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시고모님들한테 받아낸 돈은 어머님하고 시숙모님들한테 똑같이 나눠서 드렸습니다.
고생한 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이게 어디냐 했더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시집 오고 나서 첫 김장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올해 김장을 안 하게 된 이유는 일단 날씨 때문에 배추 농사를 완전히 망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리고 시고모님들도 올해도 김장김치 돈 주고 사가야 되면 자기들은 필요 없다고 그냥 마트표 김치 사서 먹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아버님들도 당장 그날에는 즐겁게 하시는 척 했지만 엄청 고생하셔서 그랬나 올해는 그렇게 고생하기 싫다고 하셨다더라고요. 배추도 직접 기른 배추가 아니다 보니 뭔가 그동안 먹던 김치 느낌이 아닐 것 같다고 올해는 그렇게 김장을 안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날씨도 날씨 나름이고요. 12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했던 김장인데 이렇게 쉽게 안 해도 되는 거였으면 왜 그렇게 며느리를 부려먹어서 꾸역꾸역 했는지 싶네요.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나오실란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호락호락 해드릴 용의가 없네요. 시어머니도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고 농담처럼 한마디 해주셨고요. 그냥 김장철도 다가오고 해서 지난 이야기지만 한번 이렇게 꺼내보았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시는데 집안 식구 누구든 간에 일손 한번 안 보태고 김치만 먹으려고 하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안 도와주면 국물도 없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